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함수, 드디어 2장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도함수라고 하는 내용 자체,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미분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미분의 세계에 여러분이 이제 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 맨 처음에 공부할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미분이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미분이 갖고 있는 정확한 정의, 뜻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 뜻이 바로 오늘 공부할 도함수와 변화율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분을 정의를 하고 미분 계수를 정의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정의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교재하고 살짝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교재에서는 우리가 그 접선과 속도를 이용해서 걔네들의 미분 계수와 그다음에 도함수를 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해가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미분 계수를 먼저 정의를 먼저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선과 걔네들 속도를 이용해 먹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먼저 보시게 되면 맨 처음은 얘네 보시게 되면요.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 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도함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rivative라고 얘기해요. derivative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명 변화율이라고 해요. 변화율. 그래서 일반적인 변화율이어서 어떠한 하나의 고정된 식이 변화가 되었을 때 나머지가 변화하는 비율을 우리가 변화율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데는 어디서 보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좌표 평면에서 보고 싶다는 거니까 좌표 평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가 이렇게 y가 있으실 거고 하나가 이렇게 x가 있다고 친다면요.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y는 fx. 네, 그럼 저희가 볼 수 있는 변화율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한마디로 x하고 y의 관계 비율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얘네들에게 보시게 되면 x가 증가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있는 a서부터 여기서 있는 b까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 증가하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델타 x라는 기호로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델타라고 얘를 델타라고 읽게 되는데 그 델타 x를 우리가 또 한글말로 뭐라고 하냐면 x의 증분이라고 얘기합니다. x의 증분. 그래서 x의 증분이라 해서 여기는 x가 변화하는 비율을 뭐라 한다? 델타 x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y가 변하는 비율이어서 델타 y라고 얘기한 다음에 y의 증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걔네들 갖고 있는 얘네들 변화율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x가 변화할 때 y가 변화하는 비율이니까 델타 x, 델타 y라고 쓸 수 있다는 게 평균 변화율의 기본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럼 걔네들 평균 변화율에서 어떻게 하냐? 얘네 델타 x의 값은 b-a를 빼주시면 델타 x고 델타 y는 여기가 바로 fb가 되고 여기가 바로 f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fb에서 뭐를 뺀 거? fa를 뺀 게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세 번째는 이 b의 값이 a에서 델타 x를 더한 거 똑같기 때문에 이 b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집어넣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에다가 빼기 fa라고 잡아주시는 이 세 개의 식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 변화율 다시 한번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것이고 그럼 걔네들은 b-a분의 fb-fa가 되면서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걔네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도형적인 기하학적인 정의는 뭐가 되냐? 여기 있는 값이 p고 여기 있는 값이 q라 잡았을 때 pq를 연결하는 뭐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 직선 PQ의 뭐가 된다?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얘네들의 갖고 있는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변화율을 구하라고 친다면요. 우리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얘네들 순간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앞에 잠깐 보시게 되면 앞에 얘기하면 여기 있던 그 평균 변화율에 있는 이 델타 X에 있는 이 간격을 한없이 굉장히 짧은 순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이 간격을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작은 건 원래 0이긴 한데 0을 만들 수가 없는 게 델타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은 안 되기 때문에 0에 최대한 가까이 보내기 위해서 뭐를 붙인다? 리미트에 델타 X가 0으로 붙이는 식을 한번 만들어 줄 거고 그다음에 B가 A로 가까이 가지면 한없이 0 되겠죠? 그럼 리미트에 B가 A로 가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줄 거고 얘도 똑같이 리미트에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한없이 이렇게 P에서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되면서 가장 0에 가까이 되면 이 P 안에서의 뭐죠? 딱 한 점에서만 접하는 기울기가 구해져. 그래서 걔네들은 그 접하는 점에 있는 X좌표가 A라고 한다고 해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네들을 F에다가 컴마 쓰고 A를 쓰는데 그 컴마가 프라임이라고 있고요. F 프라임의 A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얘기하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뒤에 거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붙여놓은 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붙여놓은 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붙여놓게 되면 걔를 F 프라임의 A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거고 F 프라임 A에 갖고 있는 의미는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었고 미분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했다 해서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요. 미분 계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X는 A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같은 말이 바로 우리 얘기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떠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란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3,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F'에 뭐 구하시면 돼요? F'에 그저 3을 넣어서 이제 구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같이 보시도록 할 건데 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P가 1,1에서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먼저 직선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그다음에 점을 X1과 Y1을 지날 때 이 직선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직선을 구하는 공식인데 그 직선을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얘네들은 y는 m에 x 빼기 x1에 플러스 y1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울기랑 점만 알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접선 아니더라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얘네들 접선의 방식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울기를 구해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의 위의 점이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이 식을 fx로 잡아서 우리는 f의 프라임의 1의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총 3개의 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편한 식은 사실 이거예요. 뭐냐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선생님 왜 b의 값을 왜 x라고 고치셨어요? 쓸 수 있을 텐데 어차피 b의 값은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그걸 x로 고치든 뭐 y로 고치든 상관없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식을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x로 고쳤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x가 1로 간다고 가정하에서 분모는 x-1분의 분자는 x제곱의 마이너스 1인데 요거를 인수분해 시켜주면 x 빼기 1과 x 플러스 1이 되고 두 개 약분하고 1 대입하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접선은 끝났네요. 얘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y는 2에 x 빼기 1 플러스 1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y의 값은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예제 1번에 있는 문제의 답도 확인이 가능했었고요.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두 번째는 예제 2번의 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3,1에서 이제 쌍곡선 y는 x분의 3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맨 처음에 먼저 뭐를 먼저 구하실 거냐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보셔야 돼요. 근데 걔네들의 x값은 위의 점의 x좌표라고 하는 3의 값을 기점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fx가 잡고 한번 f3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f'3. 그러면은 리미트에 x가 3이 간다는 가정하에 x 빼기 3분의 fx는 x분의 3을 붙여주고 f3은 마이너스 1이겠죠. 얘가 함수값 1이니까. 얘는 위아래 그러면 x를 먼저 곱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리미트에 x가 3으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x를 위아래 이게 곱해주실 거예요. 이게 x 곱하고 왜냐하면 분수에서는 똑같은 거 곱해도 식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x에 뭐가 되죠? x 빼기 3이 되고 띵띵 곱하면 마이너스 x 띵띵 곱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에 x 빼기 3이 되고 지우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3에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우리 원하는 값이니까 문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x에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하는 문제 정답도 구할 수 있다는 게 예제 2번의 답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속도하고 거기에서 좀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냐? 속도의 값은 우리 일반적인 속도는 우리가 함수 f를 물체의 위치 함수로 한대요. 그 한마디로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위치를 결정해주는 함수의 뜻이에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의 위치, 2를 집어넣으면 2의 위치가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t가 a서부터 t가 a 플러스 h까지의 위치의 변화는 당연히 a 플러스 h 간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위치의 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한 번 오게 되면 제일 처음 위치와 지금 위치는 두 칸 차이가 나겠죠.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총 4발자국 움직이신 건 뭐예요? 그건 움직인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랑 위치의 변화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시간분의 변이라고 해서 변이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위치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은 a서부터 a 플러스 h까지 변하는 h만큼의 변화가 있을 거고 위치의 변화는 f의 a 플러스 h 빼기 fa의 값을 우리가 평균 속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순간 속도나 그냥 일반적인 속도의 값은 거기다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를 붙여놓은 미분계수의 값에 바로 위치의 값에 미분시킨 다음에 a를 집어넣은 값이 바로 속도,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순간 속도의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우리는 속력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예제 3번을 보시면서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네, 지상 450m에 있는 높이에 있는 CN타워 전망대에서 떨어지는 공을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5초 후에 공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공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선은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의 식이 없어요. 그럼 갈릴레이에 대한 위치의 식을 먼저 써놓고 가셔야 되는데 그 식이 사실 이미 여기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안 준 것 같긴 해요. 원래는 줘야 되거든요. 갈릴레이에 대한 위치의 식은 ft라는 식이 있는데 그 ft는 4.9 곱하기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는 5초 후에 공의 속도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5초의 공의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얘네 속도 5초까지의 공의 속도이기 때문에 V5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V5는 그 순간에 대한 속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극한치를 구하는 거죠. 그 얘네들은 리미트에 똑같이 우리 어떻게 하냐? h가 0으로 왔을 때 h분의 우리는 5초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얘네들은 9.4.9에다가 맞죠? 그러면 5 플러스 t 이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헷갈릴까봐 공식을 다시 한번 쓰고 한번 한번 해볼게요. 그럼 f의 뭐가 되죠? 5 플러스 h에다가 빼기 f의 5를 한번 구해보시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리미트에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4.9 곱하기 맞죠? 얘네들은 5 플러스 h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4.9가 된 상태에서 곱하기 뭐가 되죠? 5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좋죠. 그럼 얘네들은 봤더니 다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가 되냐? 얘네들은 리미트에 h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h분에 써주시고 여기 있는 4.9로 이게 묶게 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는 거죠. 그럼 무슨 공式생각나시죠? 그쵸, 합창공식이죠. 합창공식에서 첫 번째 두 개를 빼게 되면 5가 될 것이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0 플러스 h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h 두 개 지어진 이게 h인데 제가 잘못 썼죠. 잠시만요. 이게 h인데 제가 5라고 잘못 썼어요. 너무 신나게 썼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h인데 두 개 빼면 h잖아요. h고 두 개 더하면 10 플러스 이제 h가 되는 건데 그럼 h가 이쁘게 신나게 지워지고 그럼 0을 대입하면 이제 4.9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4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49. 네, 우리는 속도기 때문에 단위를 쓰시면 미터하고 초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라고 써주시면 첫 번째 인식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두 번째는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공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럼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걔네들 우리 시작점에 있는 그 위치에 갔다는 뜻인데 지상 450m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가 450이 되게 하는 우리의 시간을 먼저 구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t의 제곱의 값이 뭐가 되죠? 4.9분의 450이 되죠? 450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걔네들 또 우리가 이제 t의 값을 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에 4.9분의 45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9.6이 돼요. 9.6.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똑같이 v에 뭐를 구하시면 되냐면 9.6의 값을 구해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보시면 5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죠? 9.6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9.6. 그럼 똑같이 쓰게 되면 우리는 분모는 리미트에 h가 0 된다는 가정하에서 h분에 먼저 써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4.9로 묶게 되면 4.9로 이게 묶어주시고 곱하기에 얘에서 얘 빼면 h가 남을 거고 그다음에 더해주시면 19.2에다가 플러스 h가 돼서 두 개 지워진 다음에 0만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완성되겠죠? 그럼 그거를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94 m/s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치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그 대략치로 이제 94 m/s가 나온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는 예제 4번에 보시면요. 우리는 x가 2일 때랑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우리가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 f'의 a를 먼저 구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2를 대입해서 f'의 2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는 f'의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써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미분계수의 정의는 f'의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식 쓸 건데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 빼기 f의 a의 값을 넣는 게 f'의 a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리미트에 x가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모는 x-a분의 하나씩 쓰게 되면 첫 번째 거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9가 있고 마이너스 또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값은 뭐가 되죠? a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9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얘네들은 얘네 두 개 이쁘게 지워진다는 것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에 x가 a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x가 a로 갔다고 했을 때 x 빼기 a분의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제 합창원식으로 쓰게 되면 x 빼기 a랑 x 플러스 a로 붙여 쓸 수 있고요. 맞지? 마이너스 8x랑 플러스 8a니까 마이너스 8에 x 빼기 a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리미트에 x가 a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x 빼기 a가 되고 첫 번째 식은 요거하고 요거의 값이기 때문에 x 빼기 a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8 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지우게 되면 두 개 동시에 지워져서 a를 집어넣으면 그 값은 2a 마이너스 8의 값이 바로 f'의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희가 원하는 두 번째 식은 f'의 2의 값은 2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4 마이너스 8이 돼서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제 4번에 있는 문제의 값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예제 또 5번에 보시면서 또 한번 미분계수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fx는 루트 x분의 1로 정해져 있는 식에서 우리가 f'의 a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f'의 a의 식을 정의로 먼저 한번 쓰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리미트에 x가 a로 간다고 했을 때 x-a분의 fx 빼기 f의 a 값을 우리 써주시는 게 첫 번째 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우리가 fx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리미트에 x가 a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x 빼기 a를 붙여 넣어주고 얘네들은 fx는 루트 x분의 1이고요. 루트 x분의 1이고 fa는 루트 a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우리가 똑같이 리미트에 x는 a라고 잡아주시고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통분시키려면 루트에 ax에 이렇게 곱하면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x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x-a분의 그다음에 얘 위치를 바꿔서 이제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야 되죠? 이 분모의 값인 루트에 ax 이쪽에 한번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신 상태에서 루트 x 빼기 루트 a의 값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얘네들 값을 약분시키기 위해서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루트의 x 플러스 루트 a를 곱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루트 a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똑같이 어떻게 지워지냐?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 두 개 동시에 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는 이 값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루트 a 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a 그대로 나오겠죠? a 그대로 나올 거고 얘네들은 루트 a가 이 a 루트 a분의 1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얘네들의 문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얘네들이 이것분의 분의 1이니까 분자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을 보실 거냐? 저희는 이제 예제 6번에 보시면 3,-6에서의 우리가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보시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보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f'의 3이 되겠죠. 근데 f'3은 리미트에 뭐가 되죠? x가 3으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x 빼기 3분의 fx에 빼기 f에 3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f'의 3의 값을 구해본다는 것이죠. 그럼 구해보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리미트에 x가 3이 간다는 가정하에서 분모의 값은 x 빼기 3이 될 것이고 분자의 값은 x의 제곱에서 빼기 8x의 플러스 9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3을 대입하면 9 빼기 24 플러스 9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두 개가 이쁘게 지워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좀 정리하게 되면 리미트에 어떻게 될 것이냐? x가 3으로 간다 했을 때 x 빼기 3분의 그럼 얘는 위의 값은 어떻게 되냐? x의 제곱에 빼기 8x에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플러스 15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과 x 빼기 5로 인수분해하니까 지워지고 3을 대입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값은 어떻게 하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 쓰고 x 빼기 3 빼기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y의 값은
마이너스 2x, y의 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2x, 뭐라고? 마이너스 2x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얘네들 예제 6번의 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제 6번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미분계수, 도함수와 변화율의 마지막 파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조업자가 이제 너비가 일정한 직물 원단을 생산을 하는데 원단을 X미터를 생산할 때마다 드는 비용을 우리가 FX 달러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첫 번째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F'의 X의 값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첫 번째 A의 값을 이제 F'의 X를 쓰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C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델타 X분의 델타 C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C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X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단의 길이가 원단이 이제 그 생산될 때 원단이 X미터 생산이 될 때 변하는 비용의 변화를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터 수에 따른 미터 수에 대한 우리 생산비의 변화율을 뜻해요. 변화율을 우리가 뜻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 뭐라 얘기하냐면 얘를 한계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생산비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고 단위는 당연히 뭐가 될 것이냐 위에는 달러고 위에는 미터이기 때문에 단위는 달러 퍼 미터라고 써주시면 우리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B는 어떻게 되냐? B는 F'의 천이 9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천을 집어넣었을 때 한마디로 천을 생산했을 때 걔네들 드는 달러가 9만큼 변화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얘네들 원단이 100m, 1000m죠. 1000m 생산할 때 생산비의 증가율이 얼마 된다? 9달러 퍼 미터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1000m당 9달러씩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 두 가지의 의미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첫 번째 도함수의 가장 첫 번째 파트인 도함수와 변화율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변화율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변화율을 공부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속도와 오늘 마지막에 공부한 이제 한계 비용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쑥 한번 정리해 보시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2절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